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SEC가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과 하지만 항소법원은 리플이 옳았음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출했어요.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SEC가 2주 내에 리플 판결에 대해서 중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항소 가능성을 생각보다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중간에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2주 내의 항소라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있고 매우 짧은 시간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해당 변호사의 트윗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사람 현재 리플과 SEC의 토레스 판사 판결 이후에 항소랑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SEC 입장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옵션은 중간 항소입니다. 제임스 머피는 이 중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4가지 옵션 중에서는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항소라는 거는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이 승인을 신청해야겠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리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가 않았죠? 리플을 기관한테 판매했던 XRP에 대해서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만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건이 좀 충족이 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제임스 머피는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판결이 법의 지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아주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즉각적인 항소는 소송을 실제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능성이 커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임스 머피에 의해서 지금 SEC는 3가지 요소가 모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중간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중간 항소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해당 요청을 30일 이내로 법원에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고, 만약 해당 요청을 이 토레스 판사가 동의를 하면 SEC는 10일 내에 2차 손해소송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중간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번 봤을 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조건 중에 이 첫 번째를 보면 법에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법에 지배적인 문제가 있을 그럴 정도의 지경이었다면 리플과 SEC 소송이 2년 넘게 걸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임스 머피가 왜 SEC가 중간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SEC가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재판을 거친 후에 정식 항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SEC가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해서 재판도 아예 취하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때는 항소를 위한 승인은 필요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여요. 왜냐면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항소를 제기해도 좋은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합의하는 겁니다. 제임스 머피가 이 옵션 중에 중간 항소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 우선 현재 게리 겐슬러한테 토레스 출판사의 결정을 최대한 빨리 뒤집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결정은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그리고 비트랩스한테 제기한 이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는 SEC가 앞으로 2주 안에는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히려 1년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항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리플과 XRP 커뮤니티에 가장 큰 이익이 될 거라고 하는데, 왜 이 옵션 1이 리플과 XRP 커뮤니티들한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 항소 자체가 받아들여질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판결에 법적인 오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항소가 이 소송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굉장히 명료해 보이고요. 또 리플 소송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강해져요.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이게 마치 매우 복잡한 사안인 것처럼 꾸며낸 게 이 SEC와 그들의 변호사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법적의 요건에 대한 그런 해석에만 집중을 한다면 사실 그 사안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리플이 억울하니까 이걸 더 끝까지 끌고 오려고 한 소송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리플한테 호재가 될 것이고요. 그 분위기가 정식 항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